우유는 몸에 좋기만 한가? 일반적으로 우유는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이 우유 섭취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유 섭취 시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1. 필수 영양소의 풍부한 공급원. 우유에는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B12, 리보플라빈, 인 등 다양한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신체가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고품질 단백질도 상당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전반적인 건강 유지 및 다양한 신체 기능 지원은 물론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며 비타민 D는 체내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비타민 B12와 리보플라빈은 에너지 생산과 건강한 신경세포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뼈 건강 지원. 우유의 가장 잘 알려진 장점 중 하나는 뼈 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의 조합은 골 밀도를 유지하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골다공증과 골절 같은 뼈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우유를 섭취하면 최고 골량과 전반적인 골격 건강에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근육 성장 및 회복. 우유는 근육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인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우유에는 소화 속도가 다른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소화되어 운동 후 근육 회복에 이상적이며 카제인은 천천히 소화되어 장시간 동안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근육 유지와 회복을 돕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선수나 일반인에게 우유는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유지하는 데 유용한 식품입니다. 4. 체중 관리.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유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에 포함된 칼슘은 지방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유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5. 심장 건강. 우유에 함유된 칼륨은 나트륨의 효과를 상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식단은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를 포함한 유제품의 적당한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점은 주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유제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 고지방 유제품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치아 건강. 우유에 포함된 칼슘과 인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치아 에나멜을 강화하여 치아를 더 강하고 충치에 저항력 있게 만듭니다. 또한 우유에 포함된 카제인 단백질은 에나멜 표면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유해한 박테리아의 부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유 섭취의 단점. 1. 유당불내증. 유당불내증은 유당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한 상태로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한 후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복통 등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당불내증의 유병률은 인종과 지역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으며 동아시아, 서아프리카, 아랍, 그리스, 이탈리아 출신 사람들에게 더 흔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유당이 제거된 우유나 아몬드, 두유, 귀리 우유와 같은 식물성 대체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우유 알레르기. 우유 알레르기는 유당불내증과는 달리 우유에 포함된 카제인이나 유청과 같은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입니다. 이는 주로 유아와 어린이에게 흔하지만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두드러기나 복통과 같은 경미한 반응에서부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응까지 다양합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유제품 섭취를 피해야 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하게 식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3.
포화지방 함량. 일반 우유와 고지방 유제품에는 상당한 양의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심혈관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4. 호르몬 및 항생제 문제. 일부 상업적 낙농업에서는 우유 생산을 늘리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젖소에 성장 호르몬이나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물질이 우유에 잔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호르몬과 항생제 잔류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유기농 우유나 호르몬이 사용되지 않은 우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합성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고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더 엄격합니다. 5. 여드름과 피부 문제. 일부 연구에서는 특히 저지방 우유와 여드름 발생 사이에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유에 포함된 호르몬이나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피지 생성을 자극하여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우유를 섭취한 후 여드름이 증가하는 것을 느낀다면 유제품을 줄이거나 섭취를 중단하고 피부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환경적 영향. 낙농업은 온실가스 배출, 산림 파괴, 높은 물 사용량 등 상당한 환경적 발자국을 남깁니다. 우유 1리터를 생산하는 데는 많은 양의 물, 사료, 토지 자원이 필요합니다. 식품 선택에 있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아몬드, 두유, 귀리 우유, 쌀 우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품은 전통적인 유제품보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을 덜 일으킵니다. 7. 암 위험 가능성.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와 같은 유제품의 과도한 섭취가 전립선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특정 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을 사용한 젖소의 우유가 암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균형 잡힌 식단의 일환으로 적당히 우유를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결론. 우유는 칼슘, 비타민 D, 고품질 단백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여 뼈 건강, 근육 기능, 전반적인 신체 발달을 지원하는 등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유당불내증, 우유 알레르기 또는 특정 식단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화지방 함량, 잠재적인 호르몬 잔류물, 환경적 영향 등도 우유 섭취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우유를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